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 2절에 나와 있는 제가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해서 일단 1번에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서 관련 동그라미 01번 지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두 가지 계획과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 중에서 일단은 먼저 장기수선 계획에 관한 지문 한번 정리해 보죠. 지문. 자, 장기수선 계획은 일단은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부터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사업주체 건설 공급할 때 크게 여기를 저희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부분 크게 둘로 나눴을 때 하나의 부분을 저희가 전유 부분, 그리고 다른 하나의 부분을 저희가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 자, 그러면 제가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중에 전유 부분은 관리 조처가 전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그 중에서 무슨 부분? 공용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공용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장기수선 계획은 무슨 부분에 대해서 전유가 아닌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개념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했다. 이게 장기수선 계획인데,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은 공용 부분 모두에 대해 수립할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은 공용 부분 중입니다. 공용 부분 모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공용 부분 중에서 일부 공용에 대해서만 장기적인 수선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이제 공용 부분 중에서 법령의 여기를 공용 부분 중에 이제 보시면 법령에서 여기 공용 부분 중이라는 것을 여기를 표현을 공용 부분 중에서 주요 시설의 범주를 법령에 가보면 이와 같은 대상 시설을 공용 부분 중에 이제 주요 시설로 분류를 해놓은 시설인 이 주요 공용 부분 중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요 시설로 분류된 공용 부분에 대한 뭘 수립하자? 지문 그대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요 시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용 부분 일단 여기 시설을 일단 제가 좀 더 잠깐 살피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을 누가 수립할 거냐? 수립입니다. 그러면 수립은 장기수선 계획은 수립을 누가 합니까? 지금 01번인데 여기는 수립과 플러스 그 수립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두 가지를 정리하는데, 일단 수립은 누가 하냐? 여기 지문에 가면 다음과 권한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 하는데, 그러니까 수립은 지금 보면 사업주체도 수립을 하지만 또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사업주체 또는입니다. 또는이요. 그래서 사업주체가 수립할 수도 있고 또는 세 번째 줄에 양가라 닫고 해서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를 수립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주체나 리모델링 한 자는 공동택이라면 무조건 수립할 거냐?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범위란 건 뭐라냐면, 그러면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가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몇 가지냐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번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번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번은 이제 보시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그러면 이 범위 중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
이제 4번에 관한 지문을 한번 저희가 정리하긴 했었으면 다시 한번 보죠. 4번의 지문은 지금 지문이 쭉 길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할 때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4번의 대상 공동택은 이건 표현상 이거를 저희가 주상 복합 건축물이다. 그래서 여기를 주상 복합 건축물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래서 일단은 표현을 여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번은 지문은 길지만 그런데 시험을 물어볼 때는 주상 복합 건축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오게 되면 지문은 4번과 같은 법령에 따른 지문으로 출제를 하고요. 저희가 편의상 지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길게 쓰지 못하고 4번에 관한 이 지문을 쓸 때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라는 표현으로 내용을 정리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대상 공동택 그럼 세 번째 줄 해서 리모델링 하는 데는 대통령 정원을 받을 그 공동택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 수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용검사권자의 제출. 그러면 사업주 때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가 여기를 이 수립했다면 이 수립된 계획을 누구에게 이거를 공동주택의 사용검사권자입니다. 사용검사권자에게 이거를 제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출하면 이어지는 사용검사 이를 그 공동택에 누구에게 인계하더라? 그러면 사용검사권 이거를 이 또는 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걸 넘겨받았으면 사용검사권이 이거를 누구에게 넘겨주지 해서 보면 지문에 공동택에 누구에게 인계한다고 그랬냐면 공동택에 여기를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 주체에게 최종적으로 넘어가지요, 부분들. 자, 인계하여야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에게 장기성 계획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지금 방금 봤던 대로 수립해서 넘기는 절차와 그 공동대 범위는 해서 수립해서 인계하는 절차 플러스 공동대 범위 네 가지 범위를 좀 주의 정리 봐주시고요. 자, 2번 수립 기준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지문에 이제 보시면 1번에 장기전 수립안으로 국토교통부정원이 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전 계획을 수립하되 공동택 건설에 조정된 비용을 감안합니까? Yes. 그래서 다음에 이제 가보면 지금 별표 규정에 따라 주택법 시행 규칙에 별표 규정에 가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장기성 계획은 공동택 무슨 부분에 대해서 주요 시설에 대해서 장기전 수립하는데 그러면 이 주요 시설은 어떻게 정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 이제 02번 관련해 이제 보시면 보면 02번의 양가로 2번에 국토교통부 정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해서 저희가 1번 건물의 외부부터 2번 건물의 내부는 그리고 3번에 이제 보면 각종 설비 관련해서 3번은 전기, 소화, 승강기 및 진행형 홈 네트워크 설비 관련 지문 그리고 지문의 4번은 급수, 위생가스 및 환기 설비 5번은 난방 급탕 설비 6번은 5개 부대 시설 및 5개 복리 시설에 관한 부분에서 지문에서 여기는 지금 1번 건물의 외부부터 해서 6번 5개 부대 및 복리시설에 관련된 주요 시설의 범위 이와 같이 법령으로 정해놨다. 이 정한 법령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 장기성 계획을 이와 같은 수립 경로를 이 범위에 대해서 수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1번부터 6번에 따른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시험 문제가 대상 주어지는 시설별의 교체 주기가 저희가 몇 년의 주기마다 이거를 교체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시설별 교체 주기에 관한 요 부분들이 시험에 내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기는 건물의 외부부터 해서 그 설비에 관한 특정 어떤 설비 또는 시설을 주었을 때 그에 따른 교체 주기가 맞냐 이 부분은 차후에 문제풀이할 때 특정된 몇 가지만 정리하실게요. 이제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와 같은 이제 주요 시설의 범주를 이게 정해놨더라 보고요. 3번 그러면 이 수립하는 경로를 통해 관리조치에게 넘겨줬지요. 그러면 이 계획은 한번 수립하면 글로 끝난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와 같은 둘 중에 하나 해당하는 자가 거쳐서 관리조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넘겨받은 계획은 뭐 하더라? 조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기성 계획의 조정입니다. 조정. 그러면
저희가 조정은 저희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정, 넘겨받은 관리 규약, 아까 여기 장기성 계획은 관리 주체가 넘겨받습니다. 그러면 넘겨받아서 이거를 조정하는데 첫 번째, 그럼 이 조정의 주체는 누가 책임을 지고 조정할 거냐? 그러면 넘겨받은 관리 주체만 조정의 주체로 No. 그래서 조정의 주체는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관리 주체인데 그러면 이 장기승계 조정의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냐? 아닙니다.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플러스 그리고 누가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지고 장기성 계획을 조정한다. 그래서 양가를 1번의 지문에 가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장기성 계획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도정된 장기성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조정 주기. 그러면 이거를 책임지고 조정하세요. 주체는 여기 두 선택이 아니라 입주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입니다. 그러면 조정의 주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러면 얼마의 주기마다 조정할까?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입주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는 장기일성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합니다. 3년의 주기마다가 아니라 일단은 첫 번째 그러면 장기일성 계획을 3년마다입니다. 3년마다 조정해 3년마다 검토입니다. 3년마다 검토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 그때 뭐 하세요? 장기일성 계획을 조정. 그러면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3년마다 검토했더니 필요하지 않다면 그때는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문이 지금 1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입주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는 장기성 계획에 대한 검토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1번. 2번. 입주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는 장기성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장기성 계획에 조정안을 마련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나와 있고요. 3번. 그러면 여기는 꼭 3년의 주기가 도래했을 때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할 거냐? 네. 그런데 3년의 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검토할 필요성이 저희가 3년의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 계획을 조정할 경우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어떡하지요? 3년 경과 전에. 그러면 3년 경과 전에도 조정할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그 질문 동그라미 저희가 3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여건상 필요해서 여기는 이 동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만 가능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몇 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성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3년 경과 전이면 이때는 누가 손을 들어줘야 3년 경과 전에 이거를 조정할 것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 이때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 저희가 과반수입니다.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게 되면 이때 장기성 계획을 3년 경과 전이라도 그러한 이유 등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1번의 주기마다 여기는 검토입니다. 꼭 하는 게 아니에요. 3년에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고요. 또 3년 경과 전이라면 전체 입주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서 오케이 해준다면 경과 전일 3년 전이라도 조정할 수 있나요? Yes 부분 나와 있습니다. 4번 한번 가볍게 읽어만 볼까요? 4번 입주대표 주체는 장기정결을 조정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4번 지문 나와 있습니다.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문에 보시면 4번에
이거를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을 하다면 경과 조정하는 거니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3년 경과 전에 3년마다 검토 조정하던 전에 조정하던 거니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조정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더라? 교육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조정 교육에 관련해 이제 뭐 조정 전의 교육이다. 그래서 1번. 자, 여기 이제 이 지문을 일단 정리할 때 일단은 그러면 여기 장기수능계 조정 전, 즉 여기 교육을 물어보는 지문이 나온다면 그래서 여기는 어떤 지문을 주고서 무슨 교육이든 간에 여기는 지금 저희가 장기수능 계획의 조정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장기수능계의 조정 교육이든 아니면 어떤 교육을 주든 간에 가장 첫 출발은 실시권자가 누가 기냐를 정리하는데 실시권자는 이 조정 전의 교육의 실시권자는 주택법령상에 누가 실시권자가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관할 시도지사가 이 조정 관련 교육을 하세요라고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가면 양가로 1번에 그래서 주체는 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택 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장기수능 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장기수능 계획의 조정적 교육은 꼭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택사항이란 무슨 말이에요? 필요하면 소장이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필요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나와 있고 그러면 요 교육을 직접 시도지사가 합니까? 네. 그러나 직접 요 교육을 주택법상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하세요. 그런데 직접 합니까? 노예요. 그래서 이 조정교육의 실시권자를 물어보기면 실시권자는 해서 주택법령에 따라 실시권자를 물어보면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가 됩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교육과 연관해서 조정 교육 수탁기관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조정교육 수탁기관을 주어서 이 수탁기관이 그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하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 조정교육 수탁기관 관련 여러분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란 무슨 말이냐면 이 수탁기관이 교육 대상자에게 며칠 전에 이거를 교육을 알려줄 거냐가 통보는 저희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그 교육 대상자에게 이걸 공고 또는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알려주더라? 10일 전에. 그러면 10일 전에 알려주게 되면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이 조정교육 수탁기관이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육을 어떻게 할까? 시도지사가 이쪽으로 교육을 수탁을 줬으니까 이 교육 수탁이 임의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정교육 수탁의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이행사항은 법령에 따라 두 가지를 수탁기관이 이행하세요. 그래서 밑에 질문을 일단 한번 정리 먼저 하고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행사항은 일단 뭐가 있냐면 이 수탁기관에 수탁을 줬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육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질문은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11월 말입니다. 11월 말까지 수탁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데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서 승인은 매년 11월 말까지 저희가 승인을 얻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승인하는 대로 교육 내용에 오케이 해줬다면 그 승인대로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교육이 끝났죠. 그러면 교육이 끝나면 뭘 하게 되냐면 저희가 교육 결과 보고서예요. 그러면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세요. 몇 월 이내? 저희가 1월 이내. 그래서 1월 이내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한다. 그래서 지문에 밑에 가면 지금 04번이 1번이 지문에 이제 관련한 부분과 연관해서 지문 양가로 2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교육 실시 저희가 10일 전에 일정 내용을 공고하거나 주체에게 통보합니다. 이 경우 주체는 장기수능 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의 공동 소장으로 하여금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2번. 3번은 이제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을 관련된 승인인데 양가로 3번에 시도지사는 조정교육 수탁기관을 하여금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을 것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포함사항은 5가지가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죠. 일단은 매년 11월 말까지 교육 계획서 작성 승인. 자, 4번 가보죠. 조정교육 수탁기관은 당해년도의 교육 종료 후 1월이니 1, 2, 3위 내용에 포함된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끝해서 일단은 포함사항 3번에 5, 저희가 역시 마저 포함사항 4번에 셋. 그래서 5셋은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교육계획서 작성 승인 11월 말, 교육 결과 보고 작성 보고 1월 이내만 정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장기수험 계획은 수립에 관한 지문부터 쭉 해서 지금 저희가 교육에 관련 지문까지 내용을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부분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장기수험 계획을 일단 제가 정리하고 이제 장기수험 충당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질문 이어서 보죠. 저희가 이제 보면 5번의 장기수험 충당금입니다. 자, 저희가 보면 장기수험 계획을 하는 정리를 끝냈고 이어지는 질문이 보면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에 가보면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기수험 계획 정리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인데 지금 이 장기수험 계획이라는 거 방금 설명드린 공용 부분 중에 방금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요 시설의 범도다 그래서 그 건물의 외부부터 5개 부대 봉쇄라고 하는 내용을 쭉 확인했어요. 그럼 이 대상에 대한 등등등의 내용을 장기수험 계획 정리했어요. 그럼 이와 같은 법령에 따른 주요 시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돼요? 보수하고요. 또 이 법령에 따른 주기가 되면 뭐 합니까? 대상 시설을 뭐 합니까? 교체하게 되죠. 그러면 이 주요 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할 때 뭐가 필요함? 이 시설을 보수 교체할 때 드는 돈인데 이 돈이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이다. 그래서 이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이 공용 부분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 보수나 또는 교체할 때 들어가는 그 돈은 무슨 돈? 이 돈이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일단은 지문에 가보시면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05번에 양가로 1번에. 그러면 이 돈, 즉 장기수선 충당금은 일단 그럼 이 돈은 누군가는 주머니에 나와야 그 돈을 가져다가 보수도 하고 때가 되면 시설을 교체할 거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부담할까? 그래서 부담은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주체는 장기수선에 따라 공동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2번 공동택이 분양이 되면 누가 부담해요? 소유자. 그래서 부담은 여기 이제 부담은 누가 부담한다? 당연히 집주인 소유자예요. 주의할 것. 여기 부담을 만약에 입주자란 지문으로 대체시키거나 또는 입주자라고 답을 하면 맞다 틀리다. 요 지문은 안 됩니다.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입주자가 아닌 이 장기수선 충당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소유자란 지문을 정해놨기 때문에 공동택에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아니고요.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가 부담한다라는 부분 하나 1번. 2번은 공동택에 보면 분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되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 분양이 되잖아. 즉 미분양이 됐다. 분양이 안 된, 분양이 되지 아니한. 즉 미분양이 되는 경우 이 돈을 누가 부담할까? 이때는 미분양이 되면 쉽게 말하면 집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이 돈을 부담하게 돼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질문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일단 여기 이어지는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여기 부담은 1번 소유자, 2번
미분양이면 누가 냅니까? 사업조체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장기손 충당금을 이 부담하는 장기손 충당금은 주택법령상 관리비에 포함한다, 구분한다. 장기손 충당금은 저희가 관리비와 저희가 구분징수예요. 그래서 관리비와 구분징수란 이야기 뭐냐면 장기손 충당금은 관리비에 넣지 말고요. 따로 구분이라는 건 따로 어떤 징수 절차를 달리해서 장기손 충당금을 구분해서 징수하시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지문의 3번 잠깐 보죠. 3번 요건 구분 징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은 뭐라는 얘기를 소유자를 대신이에요. 소유자를 대신 누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소유자를 대해서 누가 부담했다? 사용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무슨 경우냐면 관리비와 구분해서 장기손 충당금을 징수하라고 그랬는데 주택법에서는. 근데 법에 따라서 관리비와 별도의 징수 절차를 통해 징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동택에서 다 이 장기손 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하다 보니까 여기 사용자가 그 전유법을 임차했을 때는 누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가 장기손 충당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유자가 아니면 뭐 이걸 사용자가 임차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찾아가세요라고 해서 지문 4번. 일단은 해당 소유자가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임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지급 청구하려면 말이 아닌 내가 임차 시작, 임차 끝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냈던 돈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4번에 관리주체는 공동대 사용자가 장기손 충당금은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그 확인서를 토대로 해서 사용자가 그 장기손 충당금을 여기 소유자에게 지급 청구하게 되면 소유자는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 하나. 자, 그 다음에 장기손 충당금 사용입니다. 사용. 그러면 장기손 충당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장기손 충당금은 공동 주요시설의 보수 교체에 쓰는 돈이다. 그래서 이 주요시설 보수 교체하는 데 쓰지만 장기손 충당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즉, 이 주요시설을 보수 교체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어떤 용도냐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장기손 충당금 사용은 장기성에 따른다. 다만 해서 사용은 어느 용도로 쓰냐면 저희가 하자 관련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따른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용도로 장기손 충당금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기역 보죠. 기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비용, 니은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그 다음에 디귿은 기역 또는 니은의 비용을 청구하는 비용이라고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이 장기손 충당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이 하자 보수와 관련된 기역, 니은, 디귿 중의 어느 하나로 쓰려면 이때는 바로 쓸 수 있는 게 이때도 이 용도로 쓰려면 누군가는 손을 들어서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 셋 중에 하나 용도로 썼는데 그럼 이때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용도로 쓸 거냐 그래서 지문은 첫 번째 끝부분에 중간 넘어서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였어요. 여기는 보면 동의는 여기는 저희가 입주자 과반수의 저희가 서면 동의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용도로 장기손 충당금을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 하나 보시고요. 그러면 이따 요거를 쓰든 어느 용도, 이 주요시설을 보수 교체할 때 쓰든 아니면 하자 관련 용도로 쓰든 간은 누구 주머니? 방금 봤던 1, 2, 3에 따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럼 이 돈은 언제부터 적립할까? 그래서 일단 양가로 2번이 그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장기손 충당금의 적립 등이다. 그래서 일단은 보죠. 지문의 2번에서
여기 보면 지문의 1번은 요율이에요. 요율이란 것은 이 소유자가 장기선 충당을 부담하는데 요율이란 것은 부담의 정도예요. 그래서 요율은 지금 보면 요율은 당해 공동 공용 부분의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해서 뭘로 정합니까? 그래서 요율은 이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선 충당하면 부담의 정도는 어디에 정하고 있더라? 여기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그 부담의 정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적립금액은 장기성 계획에 따른다. 그래서 그러면 요율은 그렇지만 그러면 저희가 적립금액 그럼 얼마를 적립할 거냐? 그래서 적립금액은 나와 있는 지문에 장기수선 계획에 따릅니다 해서 이렇게 하나 지문을 정리하고 있네요.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 분양전환 이후 관련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 충당금 요율은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요율에 따라야 한다 해서 동그라미 1번 나와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장기선 충당금은 관리자 다음 사항에 포함된 장기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 그러면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장기선 충당금 저희가 사용 계획서가 있어요. 이거를 쓰기 전에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 장기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 그러면 이 장기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는 뭐에 따라 작성하더라? 당연히 장기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는 뭐에 따라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계획서는 뭐에 따라 작성하더라? 여기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용하기 전에 입주자 대비 회의에 저희가 의결을 거쳐야만 이 돈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장기선 충당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 대비 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 장기선 충당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 하나.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장기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사항에 관련된 기억 수선 공사의 명칭과 공사 내용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문에 가보면 마지막 미음 공사 발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련된 저희가 6가지가 포함된 장기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와 있고요. 3번에 이제 보면 제가 적립에 관한 시기 보죠. 적립 시기.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 방금받은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자들이 부담하시는데 그럼 요거는 바로 주머니에 빼오냐? 아니에요. 이 시기가 도래해야만 그 돈을 적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3번 지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당해 공동택의 사용검사 1 양가로 가보니까 사용검사 1 다음에 양가로 단서에 단지하는 공동택 전부에 대한 이임시 사용 얻은 경우는 이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얼마? 1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립금 이제 보시면 여기는 사용검사일입니다. 그래서 사용검사일 만약에 단지 안에 저희가 여기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전부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 얻었으면 요 임시 사용 승인일을 기점으로 해서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입니다.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이지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저희가 매월 징수합니다. 매월 관리비와 구분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저희가 적립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지문이 나와 있고요. 다만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라고 돼 있어요. 적립 시기는 여기 요 지문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건설 임대주택이 그 분양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 분양 전환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는 분양 전환입니다. 분양 전환이라는 건 뭐 최대 5년부터 뭐 50년의 기간까지 분양 임대 기간을 정해놨겠죠. 그래서 그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냥 분양 전환하는데 그러면 이
이 건설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이 되게 되면 이때는 언제 넘겨줄 거냐? 그때는 여기 임대사업자가 관리주택의 업무를 이때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택 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에요. 인수인계한 날. 인수인계한 날. 그래서 여기는 분양 전환 때 이때 인수인계한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그래서 일단은 적립 시기는 저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두 가지는 자, 분양 공동택이면 사용검사 또는 임대 사용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고요. 1번. 두 번째는 건설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는 경우나 문제로부터 임대사업자가 여기 관리조치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면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그래서 여기는 시점은 1번의 경우는 여기 사용검사도 임대 사용승일로부터 얼마?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자, 이에 따른 경우라면 이때는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서 일단 여기는 1번은 시점 1년 속하는 달, 2번의 경우라면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서 요 지문에서 여기 매월 시점이 매월이니까 해서 이 사용검사일부터 1년 속하는 달,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 해서 여기 부분에서 시점은 하나 정리 봐두시고요. 3번. 3번에 이제 보면 월간 세대별 장기손 충당금 산정 방법에 따른 그 주택법 시행 규칙에 따른 월간 세대별 장기손 충당금 계산식에 따른 지문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산식을 한번 여러분이 참조하셨어요. 여기는 문제풀이 과정 때 한번 요 식을 대입해서 기출 문제와 문제를 한번 관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 일단 여기까지 지금 실제 보면 제가 정리했던 여기 나와 방금 제가 정리했던 장기성 계획과 장기선 충당금인데 여기 장기성 계획과 그리고 장기선 충당금 실제 보면 양의 비례에서는 출제 문항이 매우 높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문은 지금 장기선 계획을 했던 또는 장기선 충당금을 했던 지문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얼마 되지 않은 지문에서 지금 여기 이 계획과 충당금 요 지문과 연관해서 여기 하나하나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각각 해당 계획 하나 충당금 하나 두 문제는 거의 기본 보면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 회에 따라서는 뭐 여기 양쪽에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 하나를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예외적인 경우 뺀다면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이 계획과 충당금에서 두 문제가 거의 고정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여기는 절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선 계획이나 장기선 충당금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서도 이 계획 충당금은 꼭 여러분이 정확한 정리를 하셔서 여기는 기평을 가지고 지문을 묻든 아니면 제가 소설을 묻든 간에 어느 형태를 막론하고 이 두 가지 파트에서 나온 문제는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